길은 이동의 공간이자 교류의 공간이다. 길 위에서 많은 사람들을 스쳐갈 때 우리는 우리 사회의 다양성에 새삼 주목하게 된다. 다양한 사람들 중에는 난민이라 불리는 사람들도 있다. 작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적으로 끊임없이 화두에 오른 난민. 몇 년 사이 우리나라에도 난민 신청자가 급증했다. 그들과 우리가 역사의 길 위에서 만나 같은 시간 같은 땅을 밟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일까? 이들의 이야기가 알고 싶어 인천 영종도 출입국 외국인 지원센터를 찾았다. 안 돼요. 여기 찍으면 안 돼요. 사람 하나도 안 나와줘요? 예, 안 돼요. 절대 이제 찍지 못하게 돼 있어요, 이제. 소리 없이 지내야 하고 눈에 띄지 않아야 하는 우리 사회 난민. 단비뉴스가 국내 난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한국은 1994년부터 난민협약 비준에서 난민 인정 업무를 시작하게 됐고요. 그때부터 지금 올해 2015년 말까지 약 13,000명 정도가 난민 신청을 했었고, 거기서 난민 인정을 받으신 분이 한 550명 정도가 됩니다. 550명 정도 됐고, 그러니 이제 5%가 안 되는 인정률이죠. 근데 이 난민 인정되신 분이 그 정도 되고, 그 외에 인도적 체류라고 해서 약간 보충적인 지위인데요. 난민의 지위를 주지는 않지만 쫓아내지는 않고 한국에 잠시 체류하도록 허락해주겠다라는 일단 보완적인 보호로서의 보충적 지위로 인도적 체류 지위를 한 800명 정도 지금 준 상황. 난민 신청 절차는 외국인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제 첫 번째는 공항에서 난민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요. 공항에서 난민 신청하는 것은 입국심사대에서 나는 한국에 난민 신청을 하러 왔다라고 이제 의사를 밝히면 거기서 사전 심사를 거쳐서 통과한 사람들을 입국시켜서 한국에서 난민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이미 한국에서 체류하고 있는 분이 다른 사람들 서울 출입국이나 여러 가지 출입국관리 사무소에 가서 난민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고 그렇게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난민 신청을 하면 신청을 한 다음에 좀 시간이 지나면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부르고요. 그러면 그 나라의 국가 정황 정보, 이분이 주장하는 주장하는 내용들의 어떤 신빙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게 사실인가 여부를 좀 판단하게 되고, 맞다고 하면 난민 지위를 부여하게 되고요. 그게 아니라고 법무부에서 판단할 경우에는 난민지를 부여하지 않고, 그러면 법무부 장관에게 이의 신청을 해서 한 번 더 다투든가, 그것도 안 되면 소송 절차를 통해서도 다투든가 하는 단계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단계들이 남아 있는데, 일단 어려운 점 중에 하나는 통상적으로 유엔 난민 경우, 근데 거기서는 소위 어느 정도 이상의 난민 인정 절차 이런 것들이 잘 구비된 나라들에서 관련된 통계 수치인데, 그게 재작년인가 기준으로 32%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명 신청하면 32명 정도는 난민 지위를 받는다라는 거죠. 근데 한국에서는 100명이 지위를 신청하면 5명도 못 받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실제로 이제 만나보다 보면 정말 한 30-40% 정도는 돌아가면 안 되거나 문제가 실제로 있는 분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인정되는 건 5명이다 보니까 대부분의 나머지 사람들은 위험한 곳으로 돌려보내지게 되는 경우가 생기고, 1994년에 시작했을 때부터 기준이 너무 높게 잡혀 있었기 때문에 사실 난민협약에서 말하고 있는 난민의 지위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에게 귀화를 허가할까 말까 하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수준의 높은 때는 아닌데, 높은 수준으로 이제 크리테리아를 올려놓은 상황이어서 돌아가면 실제로 위험이 있고 난민협약상 난민이 가능성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쫓겨나거나 돌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급박하게 그 나라를 떠나야 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어떻게든 비자가 빨리 되는 곳, 아니면 비자가 갑자기 우연히 구워질 수 있는 곳이 있는데, 그렇게 비자가 빨리 구해질 수 있는 곳을 여행사가 알려준다고 한다든가, 여기가 있는데 어딜 갈래? 라고 하면 한국을 선택하게 된다든가, 이런 경우들이 있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인천공항이 허브공항이기 때문에 경유지인 인천공항에서 선택하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그때 한국을 선택하게 된 몇 가지 중에 하게 되면 한국은 인권 선진국이 아닌가라는 이미지가 외국에 좀 있다고 하고, 반기문 총장도 배출하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알고 있고, 생각보다 세계 다양한 곳에서 이제 한류 이런 것들이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소식과 이미지들은 전 세계 구석구석에 좀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몇 가지 선택지가 있을 때 급하게 선택해야 될 때에도 갑자기
한국이 좀 좋은 곳인가 하고 선택하게 되는 경우도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처럼 여유롭게 막 고르고 하는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이 외국 난민 캠프에 머물던 난민들이 재정착 난민 제도의 첫 혜택을 받아 우리나라로 들어왔습니다. 이 태국 난민 캠프에 머물던 미얀마 난민 4가족 22명은 오늘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그 나라에 있는 유엔 난민 기구가 난민 심사를 해요. 유엔 난민 기구 지소가 난민 심사를 해서 난민의 지위를 이 사람은 난민인 것 같다, 해박상 난민인 것 같다는 어떤 증서 같은 것도 부여하고 관리를 합니다. 난민 캠프에 같은 곳에서 그런 곳에서 하는 일들인데, 근데 그러면 하지만 유엔 난민 기구는 정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뭐 유엔 난민 기구가 난민 인정을 했다고 해서 살게 하거나 권리를 주거나 할 수는 없고요. 그냥 난민인 것 같다는 확인만 해주는 겁니다. 그럼 그때 이분들이 기대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캠프 같은 곳에 살다가 재정착이라는 걸 시행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이 자기를 데리고 가는 걸 이제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정착 제도는 어떤 한 나라가 제3국에 있는 난민들을 유엔 난민 기구의 추천을 받아, 그러니까 유엔 난민 기구를 통해 난민 인정 받은 사람들이죠. 이 받아서 직접 데리고 와서 살도록 하게 하는 제도거든요. 상당히 인도주의적인 제도죠. 전 세계에서 지금 28개 국가가 시행하고 있고, 한국도 29번째로 일본에 뒤이어서, 일본도 파일럿 프로젝트로 2012년 동안부터 3년 동안 했었어요. 1년에 30명씩을 한번 받아보자, 시범적으로 해서 이게 성공적으로 될 수 있는지 한번 해보고 그 다음 해보자라고 했는데, 일본이 좀 잘 안 됐어요. 잘 안 되고 시민사회들하고 협력이 좀 안 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잘 안 되어서 파일럿 프로젝트를 하는 걸 좀 다시 연장해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한국도 일본의 전철을 좀 갈 때 똑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면서 정부에서 준비한 걸 알고 있고, 올해부터 30명, 매년 30명의 기준 내에서 한번 받아서 실제로 이분들이 한국에서 잘 정착하시는지 좀 확인을 해보고, 그 다음부터는 티오더 늘리고 전향적으로 2018년부터는 조금 더 큰 숫자에 대해서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